새해 다짐으로 금연, 금주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야 금연을 새해 목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야 금주를 새해 목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내년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세상 모든 아트를 리뷰하는 세상 모자란 아마추어들 세모아입니다. 저는 원모아 야넥이고요. 저는 둘모아 인스. 그리고 저는 세모와 푸쌤입니다. 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는 첫 시간인데요. 모습도 새로워졌나요? 조용히 하세요. 네, 아무튼 저희가 새로운 시즌도 시작됐고 한 해도 새롭게 시작됐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작품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벤 스틸러가 감독하고 주연한 2013년도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1939년에) 발표된 미국 작가 제임스 서버의 단편 소설인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을 영상화한 두 번째 작품인데, 원제만 들어보면 살짝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시크릿 라이프라. 그쵸? 약간 이 한글로 들으면 좀 은밀한 생활. 아, 그죠. 그렇죠? 아닌가 지금 우리가 지금 네. 우리가 썩었나? 아니 이게 저희 동년배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일반화를 시켜야지 저희가 좀 그나마 떳떳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런 소설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1940년대 영화를 리메이크한 느낌이 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 네.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월터 미티.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상상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꿈꾸는 그에게 폐간을 앞둔 라이프지의 마지막 호 표지 사진을 찾아오는 미션이 생긴다. 평생 국내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월터는 문제의 사진을 찾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넘나들며 평소 자신의 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어드벤처를 시작한다.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월터, 그 누구도 겪은 적 없는 특별한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 월터의 삶이 굉장히 우리와 닮아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평범한 소시민의 네. 삶이겠죠. 그렇지만 또 마음속에는 사직서를 품고 있듯이 어떠한 큰 꿈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등장인물 좀 보면은 월터 미티, 벤 스틸러죠? 벤 스틸러.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주연한 배우죠. 유명한데 그럼 뭔가 그래도 코미디 스타일의 가족 영화를 위주로 많이 찍었었는데 조금 더 진지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미디스러운 색깔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족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성인을 타겟팅한 드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쵸. 혼자 봐야 돼요. 혼자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은밀한 생활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유쾌한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전혀 유쾌하지 않은 슬픈 힐링 영화더라고요. 맞아요. 아, 제가 이걸 2013년도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봤거든요. 이제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어서 그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고, 왜냐면 사회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이제 학생 시절이었기에 현실과 그런 상상의 괴리를 못 느꼈던 때여서.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진짜 약간 짠해지기도 하고. 살짝 음악으로 치면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 책으로 치면 어린 왕자, 살짝 이런 느낌인가요? 준비해 오신 멘트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나이가 변할수록 이제 어떤 보면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셰릴 메로프, 이제 크리스틴 위그인데 마션에도 나왔었고, 드래곤 길들이기나 이제 슈퍼배드처럼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시리즈의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번에 개봉하는 원더우먼 1984에서도 네. 이제 빌런으로 나오죠. 네, 메인 빌런이라고 네.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숀 오코넬을 연기한 숀 펜. 숀이 숀 펜. 숀을 연기했죠. 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웡이 웡을 연기하듯이 숀이 숀을 연기했는데 숀. 짧게 등장하지만 그래도 강렬하게 등장하는 숀 오코넬. 이렇게 그쵸. 이렇게 사진 오라고. 예.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서
테드 핸드릭스 역을 한 아담 스콧까지. 아담 스콧. 예. 그 일단 비호감이에요, 진짜 수염까지. 그 덤블도 하나 올릴 법한.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저는 근데 이 역할이 좀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캐릭터성이 너무 과장되고 전 근데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비호감을 느끼게 네네. 하려고. 되게 극단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인물. 바스터즈 같은 영화를 봐도 그 처음에 등장하는 악역은 무조건 이제 비호감에 게이지를 쌓아서 그게 극 전체의 이제 긴장감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장치적으로 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생활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있던 월터 미티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프레셔를 줄 수 있으면서 그죠. 너무 진지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캐릭터를 설정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캐릭터 자체는 너무 과장돼서 너무 그쵸. 좀 초기 말이 약간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캐릭터여서. 근데 이런 거, 이런 학교 폭력, 직장 내 따돌림 이런 거 사실 근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죠? 막 클립 던지고 막 생각하고 있다고. 우주 비행사 톰씨 이런 거 근절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클립이 있었으면 던졌을 거예요. 그럼 난 받았지. 일단 이 작품이 표방하는 거는 이제 딱 한 문장이죠. 그 라이프지의 사훈. 사실 라이프지 헌정 영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들여 만든 라이프지 헌정 영상. 근데 실제 라이프지의 사훈이 이건가요? 예, 그 실제로 그러는 것 같던데. 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인데 또 그 영어에서는 인생이 라이프로 표현되니까 그렇죠. 라이프지의 목적이면서 인생의 중의적인 목적. 의미가 그죠. 있죠. 근데 굉장히 첨삭하고 싶은 문장이네. 문장이 너무 길어. 길어. 이거 가독성이 안 좋아요. 이거 길면 별로 안 좋은 네. 문장인데 사실. 그러니까 사원들이 못 외우죠. 초등학교 선생님 그 빨간 펜 보내도 이거 빨간 펜으로 엄청 첨삭 받습니다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빨간 펜 했는데 이렇게 상품명 말하면 안 되나? 우리가 품고 있는 각자가 품고 있을 만한 그런 상상과 그런 꿈들을 좀 해방해라.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월터라는 인물 자체도 꿈을 품고 있는, 그렇지만 현실에 맞춰서 그 꿈을 포기한 캐릭터도 그러잖아요. 좀 아쉬워.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모이칸 머리에 그죠.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선수를 꿈꿨는데 소위 말하는 인싸였죠. 지역 대회에서 입상을 할 만큼 실력 있고 이랬으니까. 이제 유럽 여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걸 포기한 케이스인데 생활 전선이 뛰어든. 이제 알바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꿈을 한 켠에 이제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핸드폰도 좀 구형 핸드폰을 계속 쓴다거나, 물론 이제 검소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집에 추억을 담은 가방이 있고, 셰릴의 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거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스케이트 기술을 알려주는 걸 보면은 현실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지만 그래도 품고 있다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상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질병처럼 나오는데 네. 몰입도가 너무 강하게 해서. 왜냐면 또 꿈이 컸기 때문에 그 상상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월터는 이제 상상을 할 때 보통 본인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아니면 뭐 압박을 받거나 이럴 때 상상력으로 도피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 자기는 피신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런 상상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 강하니까 더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로 그쵸. 작용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그 상상이 없었으면 모험을 떠나지도 못했겠죠. 그죠? 그 쇼의 손짓 그걸로 탁 출발하는. 네. 그래서 전 재밌었던 게 네. 그 그린란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네. 렌트카를 이제 빌리잖아요. 아. 이제 빨간색 차를 빌릴 거냐, 파란색 차를 빌릴 거냐 하는데 되게 매트릭스 같지 않았어요? 심지어 빨간색 차를 골라. 네. 빨간색은 진실이잖아요. 그죠? 예, 깨는 거죠.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또 비슷한 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네. 그럴 때 빨간 휴지로 닦아야 항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티가 안 난다. 피가 묻어나도 티가 안 난다. 아, 그 효과를 보셨나 보네요. 저는 아직 뭐 빨간 휴지가 없더라고요. 이제 월터의 상상인데 현실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시점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시점. 이제 셰릴이 이제 우주뱅사 톰을 노래를 부르면서 결단을 하고 헬기를 타죠. 이제 거기서부터는 상상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헬기 뛰어내리는 것도 재밌었는데, 거기가 아니야. 작은 배야. 뛰어내리는 거니까. 네. 맞아. 그 상황인 자체가 웃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은 현실과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뛰어내렸지만 사실 그곳이 아니었고. 아 그죠. 영화 초반에 이제 셰릴의 강아지를 생각할 때 네. 치와와가 나오잖아요. 네. 중반부에
셰릴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강아지가 생각했던 그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상상과 현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래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라 라는 메시지는 또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들을 실천을 하면서 그린란드에 먼저 가고 그죠.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아이슬란드로 가고 오히려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현실이 자기 앞에 펼쳐지게 되죠. 그쵸. 그 상상 때문에.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 실패를 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처음에 25번째 사진을 못 찾고 결국 돌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방법이 계속 생겨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쇼온을 찾아서 히말라야까지 가게 되죠. 이게 또 상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든 생각인데, 맨 처음에 그 이하모니 그 결혼 정보 채널 같은 거죠. 거기에서 보면 셰릴 메로프가 올려놓은, 이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올려놓은 프로필에는 이상형이 모험심, 배짱, 독창성 이렇게 돼 있고 백수사절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끝에 둘이 이어지는 그때의 월터 미티는 백수사절이라고 했지만 백수예요. 그렇지만 모험심, 배짱, 독창성을 가지게 된. 뭔가 자기 이상형을 꼭 아니더라도 마음이 갈 수 있다. 파이팅입니다, 솔로분들. 이 영화는 하나의 회복을 향한 영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랑 내 현실이 많이 다르면은 많은 상상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월터라는 캐릭터의 상상의 패턴이 좀 저는 여기서 있다고 봐요. 그게 그라데이션처럼 연기로 서서히 그 패턴이 변해지고 이 캐릭터 자체가 자기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다 드러낼 수 있는 더 강인한 캐릭터로 회복해 나가는 여정으로 보여지는데, 그죠.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되게 긴장되잖아요. 되게 싫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망상이에요. 그죠. 그게 중간에 이제 쉐릴이 잘 보면은 먼저 다가온 후부터는 상상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희망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런 류의 상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자기가 상상보다 더 다이나믹한 그런 걸 겪은 다음에는 상상이 거의 줄어드는데, 상상을 할 때는 자기 어떤 좌절감을 표현하는 그런 류의 상상으로 바뀌는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상상이 아주 굉장히 망상 그리고 불필요한 걸 피하는 정도에서의 회피적인 모습이었다면, 나중에는 실제 이걸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 실제 이걸 만들어 갈 때 있는 자기 자신의 힘든 모습들을 극복해주는 도구적인 모습으로 상상의 패턴이 변한 것도 재밌고, 주변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실행했던 것이 어떻게 자기 삶을 변해나가고 실제 상상보다 더 다이나믹한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원래 잠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란 거를 보여주는 그 연기의 변화 톤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처음에 가게 부르실 때는 어머니 양육, 그 양로원 비용, 그리고 뭐 그 동생 그 뭐 배심원 합의금, 그리고 이하모니 가입금, 그리고 피아노 내용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그 빌라 예약금이거든요. 빌라 레저베이션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린란드에서 쓰는 바로 다음 세 페이지는 자기 여권 사진, 여권 발급, 그 급행으로 발급받은 거, 그리고 그린란드 항공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갔다 와서 두 번째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히말라야를 떠날 때는 옛날에 아버지가 사준 여행 일기장에 아예 새 그 종이에 히말라야를 가는 그 여행 일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월터 미티의 성장을 뜻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은데, 또 여기서 주목한 건 아버지가 사주셨던 여행 일기장에 글을 썼다는 거. 이건 맨 처음에 그 회사 출근할 때 여동생이 케이크 들고 오잖아요. 전 사실 그거 보고 주책이다, 뭐 저걸 그렇게 회사까지 들고 와서. 그리고 그것도 여동생이 그 쭉쭉이 암스트롱 인형 주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가면서 주책이다, 저것도 뭐 저렇게 챙겨주냐. 왜냐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사한테 비아냥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이 케이크로 민병대 대장을 줘 호감을 사고, 쭉쭉이 암스트롱으로 스케이트보드를 얻고, 그리고 옛날에 아버지가 사주셨던 배낭과 여행 일지로 새로운 또 여행을 떠나고, 이런 걸 볼 때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는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그쵸.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월터가 40이 넘었어요. 많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그 성장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청소년기, 청년기에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면 그 성장했던 걸 바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꼰대가 되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결혼정보업체 사람이랑 나중에 만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꼰대인 줄 알았는데 아. 꼰대가 아니다. 약간 목소리랑 네. 한 말투만 듣고는 꼰대일 줄 생각했는데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가 락앤롤 밴드를 저거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맞아.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월터가 그런 모험을 떠나지 않고 성장이 없었다면 그냥 꼰대였겠죠. 그죠. 네, 그런 과거와 현재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터는 꼰대가 아니라 그렇게 인디아나 존스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새해 다짐으로 금연, 금주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야 금연을 새해 목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야 금주를 새해 목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내년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사실 이 월터미티라고 하는 모습이 되게 평범한 현대사회의 평범한 남성들의 삶을 거의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평범한 삶에 대한 뭐랄까 응원과 격려로 보였어요. 이 전체 영상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겪어내고 있는 평범한 삶이 결코 값어치 없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정말 멋있고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이미 충분히 당신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런 상상은 현실과 다른 게 아니고 상상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상은 분명 현실과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상상을 현실화하려는 시도 없이 비난하는 것은 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냥 비관적인 거거나 아니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서는 질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상상을 실현하다 보면 월터처럼 현실적인 방법들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극적으로 뭐 아프가니스탄을 가고 히말라야를 가고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를 가는데 뭐 현실에서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현재와 다른 상상에서 꿈꿔왔던 모습을 만들지 않나. 혹은 그거와는 다르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박수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잘하고 있다. 저는 3.5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확실히 영상미도 있고 메시지도 좋아요. 특히 막 그런 그 화산 폭발 하기 전 에렉션 발기. 그 이후 아. 그러니까 보드를 타고 다음 마을로 가는 장면은 진짜 약간 영상미 폭발하는 장면 아닌가. 그 다음에 실제로 화산도 폭발하고 왜냐면 발기했으니까 폭발 한번 해줘야지. 그래서 일옵션 에렉션 비슷한가 보다. 인과관계인 거지. 지금 내 메시지를 내 한 줄평을 망쳤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건 좋아요. 이제 하지만 오히려 아예 진지한 영화로 갔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테드 핸드릭스의 캐릭터성 그 상상도 너무 과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현실에서 그 정도까지 상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상상하면 미친 놈이라고 하지. 조연- 그래서 조연 월터 팀이죠. 미치네. 미친 놈이라서. 미쳐 날뛰네 오늘.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영화고 새해에 보면 정말 좋은 영화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현실과 다른 상상이 현재와 다른 현실을 만든다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3.0. 오. 그러니까 저는 좀 짜게 주는 편인데 네. 그래서 볼만한 영화다 하면 3.0 정도 하는데 원래 좀 남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짜게 먹잖아요. 그죠. 음식이 금방 쉬어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친가가 남쪽에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니 남대문 열리신 거 아니에요? 봤잖아. 인사 잘하신다. 아니 엉망이야. 오늘 거의 그리고 네가 이상한 말해서 그래. 거의 오늘 풀말인데 진짜 계속 그냥 오늘 거의 일옵션 하시네요. 이럽시다 이럽쇼. 저는 그래서 3.0에 이제 그 평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익숙한 곳 한켠에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의 전체적인 톤이 좋고 그 톤이 뻔하고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어떤 개연성이나 각본상의 좀 뭐랄까 점프업이 너무 좀 과해서 그 순간순간들의 몰입은 분명히 깨지는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그들이 가슴 한켠에 꿈꾸고 있는 드라마틱한 일상을 잘 연결짓고 당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잠재력이 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할 수 있어서 진짜 연초에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같이 봐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을 응원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이랑 봐도 돼요. 그죠. 배드씬이 없어서. 맞아요. 아, 이 얘기하면 안 보시려나? 제 평점 및 한 줄 평은 저는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몰입을 좀 해서 하고 봐서 그런지 중간중간 되게 울컥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고 한 줄 평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삶에 대한 헌정 영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다뤄보았는데요. 새해 2021년이 시작된 만큼 여러분도 가슴 한켠에 품고 있던 그 꿈과 자그마한 상상이라도 좋으니 그런 걸 실천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